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과거의 선거 양태와 비교해서도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2030 젊은 세대가 반좌파, 반문재인 성향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사전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거는 분노투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또 특징이고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우리 보수 중도층은 사전투표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집권 여당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네거티브는 여러 가지 힘이 붙이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선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선동인데, 이 선동에 앞장서는 게 권력을 가진 여당이란 점이 아주 특징이에요. 특히 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다가 보니까 그게 시간 다 보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리는 데는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말이 극단적으로 갑니다. 근데 지난 2일 진성준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은 뭐라고 했느냐?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중대 결심? 그래서 언론이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는 모양이다. 그럼 사퇴의 명분은 뭐냐? 오세훈 후보가 2005년에 바야흐로 16년 전에 내곡동 토지 측량에 참여했다가 그 근방에 생태탕 집에 가서 뭘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하는 것을 그 생태탕 집 주인이 증언을 했다. 이걸 가지고 오세훈 후보 사퇴를 요구한 직후에 나온 중대 결심론이니까 이거는 오세훈이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는데, 정작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는 진성준 의원과 의원단이 결정할 일이다 라고 해서 한 발 뺐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점이고,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2030 세대를 대놓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유권자를 욕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서는 금물입니다. 금물이에요. 이 후보끼리, 정치인끼리 욕을 하지만은 A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욕을 하진 않아요. 이 전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부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지휘관은 졌다는 겁니다. 패전의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면 그건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식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이 말이 또 바보라는 말도 나오고 취직 안 시켜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적 인간이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서 너무 크게 뒤지고 또 사전투표에서도 뭐 별 좋은 소식 없고 하니까 이거 아예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 자포자기적 선거운동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겼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 보기 드문 말입니다.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 최인호라는 분이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오세훈, 박형준 지지층을 자극을 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졌구나,
그러니까 본투표 많이 하자라고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는 겁니다. 이기더라도 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긴 것도 아닌데도 이제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이분들 기존의 선거운동의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이상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자괴감 또는 패배주의, 자포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앞권은 이 젊은이들 비판입니다. 아니, 비방입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르죠.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게 비판이고, 비방은 나쁜 거, 부정적인 것만 몽땅 모아가지고 욕설하는 걸 비방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멋진 비판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 맞고 유세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유세한 후유증으로 앓다가 늦지막이 일어나 보니 전직 한겨레 기자라는 분의 글이 화제네요.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올라 연설한 20대들은 바보다. 얼굴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오면 떨어뜨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 공간에서 삐져나온 것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제 자신에게 내리치는 죽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각자 앞가림이 바빴다지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자녀고 조카고 동생인데, 젊은이들의 절망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도시, 두 번째 도시가 동시에 성추문으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걸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는 이들의 외침에 우리는 왜 이리 둔감해졌느냐 하는 부끄러움도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자분의 20대 바보들 앞길을 막자는 선동질, 며칠 전 야당 지지 젊은이들을 돌대가리라고 부른 시인을 보고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 그대로 피가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당 지지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 취업을 막을 힘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저열함, 젊은 타인을 바보라 인정할 정도로 자신들은 현명하다는 오만함에는 아득해집니다. 좋은 세월에 일찍 태어나 좋은 일자리 잡고 이름을 만든 것, 그것도 권력이라고 손에 쥔 거 없이 막막해하는 젊은이들에게 협박질이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보라 부른 젊은이들 일부와 유세장에서 직접 만나 인사했습니다. 자기 세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살짝 설레하던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이런 말에 그들이 상처받지도 기죽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세대 협박질이나 하는 동세대인을 분명하게 비판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작은 걸음이라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바보라고 욕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겁니다. 첫째 부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안에서는 좀처럼 개혁의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젊은이, 세 번째가 바보라고 합니다. 그 바보는 뭐냐?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그런데 이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2030 세대를 향해서 바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라는 그런 교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 쪽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